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설치와 그리고 백데이터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초 정보 관리 부분, 이 회사 등록, 환경 설정, 거래처 등록까지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요 실습이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업무용 승용차 등록. 지난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지식을 살펴봤고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수행과제 첫 번째 수행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다음에 있는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보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하시오, 이런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정자산. 그러면 우리가 자산에는 말이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이런 것이 이제 그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자산하면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유동자산은 자, 여러분 분류를 위해서 한번 자산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크게 분류하죠. 그렇죠.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분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산이 있고,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고,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과목, 이 안에 들어있는 개정 과목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가 암기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자산은 이렇게 분류, 큰 자산의 골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산에서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정자산은 뭐냐? 유무형자산을 가리켜서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을 등록한다 그러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등록하는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에는 여러분들 개정 과목이 뭐가 있어요? 건물, 기계장치, 토지는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자산에 등록해가지고 뭐 감가상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고정자산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필요한 거. 그래서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구축물, 이런 것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으로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런 것 등이죠. 자,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정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고정자산 등록한다 그러면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하면 거기다 등록하면 된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표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했고요. 차량에 관한 정보예요. 이 정보를 보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고정자산 등록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있는 메뉴 고정자산 등록, 거기로 들어가 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자, 위에서 말이죠. 엔터를 그냥 치세요. 3번. 계정 과목에다 위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고 지나가면 전체로 지나갑니다. 모두 전체로. 그리고 여기서 계정 과목을 분류하면 돼요. 그게 더 편리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대비할 때 위에다가 계정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위에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고요. 계정 과목을 요 아래에서 분류할 거예요. 자, 차량 운반구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 요 셀을요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계정 과목 코드 도움말이 떠요. 여기에서 보면 뭐 검색할 필요 없이 위에서 4번째 차량 운반구 보이네요. 네.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부분 검색에다가 차량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검색이 돼요. 근데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냥 클릭하고 확인해 주시면 차량 운반구 208번이라는 게 이제 계정 과목 코드인데요. 예, 이제 계정 과목 코드를 일부러 시간 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 다음 코드는 뭐냐? 자산에도 코드를 붙여요.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2001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001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산명을 거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산명은 거기 보면 승용 246하나로 이름을 붙이겠다 이거예요. 승용 246하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취득일은 거기 표에 나와 있어요. 2022년 2022 12월 31일 1231. 자, 취득일이 단기가 아닐 때는요, 취득원가를 기초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 취득일이 단기일 때는 신규 취득 증가에다 입력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입력할 때 차량 운반구 이 취득일이 단기이면은 4번에 신규 취득 증가분에다가 입력하고, 단기가 아닌 과거 그 전기 이전이면은 기초가액에다가 입력한다. 그러면 기초가액에다 입력해야 되겠죠. 900만 원을 입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이 900만 원을 빨리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이 숫자 키패드 키보드에 보면 숫자가 모여져 있는 오른쪽 패드 있죠. 거기에 플러스를 한번 누르면 동그라미가 3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면 900만 원 입력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9번 누르면 되죠. 9 입력하시고 나서 거기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를 2번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900만 원이 빠르게 입력됩니다.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잘 이용하시면 입력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 하면 그 다음 셀로 넘어갑니다.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전기 말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의 합계가 전기말 상각 누계액인데요. 전기 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상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간이 하나도 경과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0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는 어디다 입력하냐면은 여기 10번에 가면 내용연수 있죠? 거기다가 5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아까 정액법 안 챙겼는데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구분하는 게 9번이에요. 9번에 가면은 상각 방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메시지란에 0번이면 정률법, 1번이면 정액법이라고 보일 겁니다. 셀을 여기다 놔두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정액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각 방법은 1번. 그러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고정자산 등록할 때 경비구분이라는 걸 해주는데요. 경비구분이 뭐냐면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기말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공장이 있는 회사는 제조원가에 들어갈 감가상각비와 또
판매관리비에 들어갈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회사는 공장에 있는 차량의 감가상각은 제조원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가야 되고, 그래서 판매관리비에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제조원가에도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경비구분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차는 800번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다. 내지는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구분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경비구분. 여기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경비구분이 0번이 800번대, 1번이 500번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을 하는 동안에는 500번대로 할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TAT 2급으로 만약에 공부하신다 그러면 제조업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감가상각비도 5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을 거예요. 600번대, 700번대는 나중에 여러분 그 개정과목 분류 때 이게 어떤 코드인지 나중에 곧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00번대하고 700번대는 아주 특별한 업종에서만 쓰는 거예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서는 안 씁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아닌 다른 어떤 특수 업종에서 쓰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회사 계상 상각비 20번이라는 항목이 회사 계상 상각비입니다. 180만 원이다 이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900만 원을 5로 나눠 보세요.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없이 5로 나누게 되면은 1년에 180만 원씩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수행 2번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아직 업무용 승용차에는 이걸 반영을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26번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라는欄이 현재는 부로 되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을 하고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 조회를 눌러볼 겁니다. 조회 누르면 여기가 바뀌어요. 여 이렇게. 그래서 부라는 건 no 아니다라는 뜻이고 여는 yes. yes. 그래서 여로 좀 이따 바뀔 겁니다. 다음 책을 보시고 수행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2번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번에는 요 정보를 보고 등록할 겁니다. 밑에 있는 표를 보고. 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기초 정보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하세요. 자, 코드 거기 교재에서 주어진 101번 입력하시고 차량 번호 6452461 입력하시고 차종 아반떼 입력하시고 명의는 회사 명의고 사용이라는 거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오른쪽에 가서 기본사항에서 2번에 고정자산 코드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끝에 보면은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해줍니다.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고정자산에 등록했던 코드가 보여요. 2001번. 네, 바로 요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죠. 자, 클릭하시고 밑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번부터 몇 번까지가 채워지냐면은 6번까지가 딱 채워져요. 고정자산 명의라든가 취득일자라든가 경비구분이라든가 명의구분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놨다는 것은 우리 회사 차라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 차니까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거죠. 만약에 렌트카 빌려서 썼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회사 차가 아니니까 감가상각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자산에서 불러오게 되면 6번까지는 다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7번은 무슨 차일까요? 렌트카면은 7번을 작성을 해야죠. 우리 회사 차니까 렌트카 아니죠. 7번은 그냥 비워두시고 8번
기초 주행거리 200km가 되겠습니다. 기초 주행거리는 뭐냐?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하는 날 거기 차량에 보면 매탁이 있잖아요. 몇 킬로 뛰었는지 그걸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으로 10번이 보험 기간입니다. 2022 1231부터 2023 1231까지 이렇게 보험 기간을 입력하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고정자산 탭에 한번 가가지고 자 고정자산 탭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위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26번의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아까는 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여로 바뀌어져 있죠. 예,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그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뭐 고정자산에 등록된 것을 이용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하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은 어떤 메뉴에 있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어느 위치에 메뉴가 있는지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다음은 이 135페이지 필요 지식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부분의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개정이라고 하며 개정에 붙이는 이름이 바로 개정 과목이죠. 개정 과목을 여러분 많이 알아야 돼요. 본 메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의 개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를 미리 등록시켜 놓은 메뉴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시면서 개정 과목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적요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적요. 적요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개정 과목에다가 적요를 미리 등록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리후생비. 그래서 복리후생비의 내용이 참 많아요. 어떻게 많느냐? 야근 식대 이것도 복리후생비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 이것도 복리후생비고요. 그 다음에 뭐 야근 식대하고 회식비는 좀 다르겠죠? 회식비. 또 만약에 유니폼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 유니폼을 회사가 새로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것도 회사 비용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복리후생비 30만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30만원이 식대 30만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인지 아니면 유니폼 지급한 비용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죠. 그것을 미리 그 개정 과목 외에 추가로 적어두는 거예요. 전표에다가. 그게 바로 적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과목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야근 식대라든가 뭐 유니폼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미리 등록해 놓고 추가적인 설명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곳이
계정 과목과 적요 등록이라는 이런 메뉴인데 이게 기초정보관리에 있어요. 자, 계정 과목의 분류 항목을 클릭하면 화면에 관련 범위의 계정 과목만 보이게 된다.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정 과목은 검정색으로 된 계정 과목이 있고 빨강색으로 된 계정 과목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검정색은 덧씌우기에서 입력이 돼요. 덧씌우기 입력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덧씌우기 입력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셀을 클릭해 가지고 거기다가 현금 말고 뭐 현금성, 현금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된다. 이런. 그런데 빨강색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 덧씌우기 입력이 바로 안 되고 컨트롤 F1 이걸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나서 덧씌워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경험을 금방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정 과목에는 말이죠. 136페이지 보시면은 통합 계정 과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일반 계정 과목은 왼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기타 재예금 이런 것은 그냥 일반 계정 과목인데 통합 계정 과목은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력을 통합 계정 과목으로 입력은 못합니다. 표시만 통합 계정 과목으로 보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입력은 여기 계정 과목별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매출채권 하면은 통합 계정 과목의 이름이고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또 매입채무도 통합 계정 과목이고 매입채무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과 지급업. 네,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가지고 협회비, 수행 1번에 있는 협회비와 관련된 계정과목과 적요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852번이 협회비인지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가지고요 우선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852번을 가기 전에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면은요 우선 처음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체에 와 있는 거예요. 전체는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바 여기 아시죠? 스크롤바를 보면 스크롤바가 조그만하잖아요. 밑으로 굉장히 많아요. 999번까지. 101번부터 999번까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전체입니다. 그러면 전체 말고 밑에 자산에서 유동자산을 또 누른 다음에 당좌자산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당좌자산은 코드를 101번부터 145번까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안 돼요. 당좌자산 코드는. 보시다시피 현금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당좌예금도 빨강색, 보통예금 빨강색. 그런데 104번 정기예금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전부 다 흰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클릭을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봐야 그 계정 과목이 어떤 색깔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꾸실 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면은 컨트롤 F1 누르고 나서 이렇게 타자를 하셔야 되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입력하면 덮어쓰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눌러보세요. 재고자산은 146번부터 175번까지 쓰고 있어요.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클릭해 볼까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투자자산 누르면 투자자산이 176번부터 200번까지 쓰고 있어요. 장기성 예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런 게 투자자산이에요.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형자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유형자산을 클릭하면 201번부터
230번까지를 유형자산에서 쓰고 있어요. 201번 토지, 202번 건물, 토지 밑에는 차감 계정이 없는데 건물 밑에는 차감 계정이 있죠. 토지는 비상각 계정 과목이에요. 상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물은 상각하는 유형자산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감가상각누계액 203번은 이 건물의 차감 계정이다 이거예요. 구분이 차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관계가 202번. 이 말이 뭐냐면은 이 203번으로 회계 처리하면 202번에서 차감한다. 202번이 건물이죠. 건물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축물도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기계장치도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다 차감 계정이 있어요. 코드를 보면 전부 다 차감 계정은 그 다음 번호를 쓰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계정 과목에서 적요라고 하는 것은 하단에 보입니다. 왼쪽에는 현금 적요, 오른쪽에는 대체 적요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현금 적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적요가 현금 적요이고, 대체 적요는 차변, 대변이라는 구분을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요가 여기 대체 적요가 되겠습니다. 그 적요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어떤 그 거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설명이라는 거죠. 자, 부채도 한번 가보세요. 부채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유동부채 251번부터 290, 비유동부채가 291번부터 330번까지 쓰고 있죠. 자본도 한번 눌러보세요. 자본금이 331번부터 340번까지, 자본잉여금이 341번부터 350번까지, 이익잉여금은 351번부터 380번까지, 자본조정은 381번부터 400번까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981번부터 990번까지. 우리가 자본의 분류 여러분 5가지 있는 거 외우셨나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재무상태표 계정이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매출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수익이죠. 수익.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입니다. 판관비, 이게 판매관리비예요. 801번부터 900번까지 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판관비를 800번대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보시면 영업의 수익, 손익계산서 개념 과목이죠. 영업의 비용, 손익계산서 개념 과목이죠. 중단산업손익은 단기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만은 중단산업에 대한 손익을 표시할 때 쓰입니다. 제조, 이게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 제조업에서는 제조원가 개념 과목을 많이 쓰겠죠. 공장과 관련된 비용과 원가들이에요. 제조원가에 가는 것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이 가는데, 경비에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판매관리비에 있는 개념 과목과 한글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 코드를 보면은 전부 다 500번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쓰고 있는 개념 과목들이에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들. 자, 그러면 도급이라는 걸 눌러볼까요? 도급원가. 도급원가에도 원재료비, 외주비, 임금, 접대비, 통신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급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서 쓰는 코드입니다. 600번대. 그래서 여러분 FAT 1급 시험 볼 때 도급원가 코드를 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분양 원가. 네, 분양 한번 클릭해 볼까요? 분양 원가. 701번부터 네, 800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여기에 분양 원가에도 원재료비부터 급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다 있습니다. 자, 분양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서 쓰는 비용임, 계정과목. 그래서 도소매업에서는 이 분양원가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고 그래서 복리후생비 711번 이걸로 여러분 회계 처리하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나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711번은 도소매업의 판매관리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매관리비로 반영되게 하려면 800번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700번대 코드와 600번대 코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도급업과 분양업에서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수행 1번을 한번 해봅시다. 협회비 852번이 협회비 이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느냐? 전체 누르신 다음에 여기 전체. 그러면 코드에 커서가 가 있잖아요. 숫자 키에서 852를 입력해 보세요. 852. 그러면 852번으로 바로 갑니다. 가면은 852가 아직 협회비라고 안 돼 있고 까만색으로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협회비로 우리가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등록해서 쓰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 입력합니다. 협회비. 검은색이니까 그냥 덮어쓰기 입력이 되죠. 엔터. 그러면 구분으로 커서가 넘어갔어요. 자, 거기 책에 보시면 구분은 경비다 이거. 4번 경비. 이건 경비로 구분한다. 네, 4번. 사용하겠다 해야 검색이 됩니다. 사용이 X로 되어 있으면 전표 입력할 때 이 계정 과목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하겠다 해놓고.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하나씩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자, 현금 적요는 여기 왼쪽에다가, 대체 적요는 오른쪽에다가 입력해 보길 텐데요. 자, 번호 남바에다가 여기에다가 1번 하고 엔터 치시고, 그럼 01 입력되죠. 협회비 현금 지급 엔터.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적요에도 입력하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대체 적요는 내용이 좀 달라요. 1번 하고 협회비 미지급 이라는 적요를 앞으로 많이 쓰겠다. 이런. 그래서 뭐 적요 입력하는 거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여유를, 이제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 회사가 필요한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만들어 써라 하는 게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협회비가 필요하니까 이걸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행 2번을 봅시다. 책으로 가서 수행 2번. 138번의 전도금 계정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합시다. 근데 138번에 가보면요, 빨강색이에요. 가보세요. 자, 코드난을 클릭하고 138 하면 138번으로 가죠. 예. 자, 지금은 검은색 같지만 다른 계정 과목을 눌러보면 이게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은 덮어쓰기로 입력이 안 돼요. 소액 현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그냥 하면은 소자가 저 깜박깜박 다른 공간에만 입력이 됩니다. 자, ESC 누르시고, ESC. 다시 138번 가가지고요. 네. 자, 전도금을 소액연금으로 바꾸려면은 이게 빨강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를 한번 툭 치고 나서 소액현금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거기 하얀 키보드에서는 조금 노트북 키보드라서 안 되죠. 여기서는 컨트롤과 여기 FN 키 누른 상태에서 F 됐어. 여기 입력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나.
키보드에서는 F12를 하나 더 누르면 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빨강색으로 된 것은 컨트롤 F1 하고 나서 입력하면 입력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두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수행 3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에다가 관리 항목을 추가 설정을 하라. 관리 항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개정 과목에. 그래서 보험료에다가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에다가도 32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822번이나 821번을 찾아가야죠. 자, 코드란을 클릭하고 822, 저는 821 하면은 이렇게 바로 갑니다. 822, 821. 821은 보험료 판매관리비, 822는 차량 유지비인 판매관리비입니다. 관리 항목은 어디다 추가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기다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관리 항목 열입니다. 지금은 거래처, 부서, 사원, 카드, 프로젝트 이것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보험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료의 관리 항목을 요 셀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관리 항목 팝업 창이 나오는데 업무용 승용차가 32번이기 때문에 여기 번호 순서대로 내려가 보시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여기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줘요. 지금 X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동그라미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해 주면 여기 이렇게 단어가 들어갑니다. 차량 유지비도 그렇게 해 주세요. 관리 항목 더블 클릭을 해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동그라미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밑에서 확인해 주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량 유지비에 대한 관리 항목 추가 작업하는 것은 뒤에 실습 문제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해봤습니다만은 개정 과목 그리고 적요 등록 그리고 관리 항목의 추가, 개정 과목의 수정 이런 것 등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뭐 대략 이 정도 아시면은 충분히 이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아시게 된 것입니다. 수행과제 풀이는 우리가 했던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138페이지로 가볼까요? 제2절. 제2절에서는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이 회계연도가 2023년도가 단기예요. 그러면 전기는 언제냐면은 지난해입니다. 22년도. 그러면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게 뭘까? 전기 기말의 잔액을 단기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전기 2월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전기 2월 작업을 사람들이 수동으로 할까? 그러진 않죠.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이제 실습도 해봅니다만 전체 메뉴 눌러보시면은 데이터 관리라고 맨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기에 보면 마감후 2월이라는 요 메뉴 있잖아요. 이 마감후 2월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차기로 다 2월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로 지난 시간에 이 회사를 이 프로그램에다 처음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난 전기 자료가 하나도 없죠. 2월 시킨 게 없다 이거죠. 우리가 어제 회사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전기 2월 작업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속 사업자가 단기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의 자료를 2월 받는 메뉴이다. 지금 우리는 처음 도입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당해년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단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이제 입력을 해볼 텐데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아까 제가 차감 계정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차감 계정 입력할 때 주의할 사항. 자, 차감 계정이라는 것은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차감 계정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자산,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원방구 등 감가상각 자산에라면은 이 상각 누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 108번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109번을 써야 된다. 109번. 아래의 코드를 선택해라. 아래의 코드를 선택해라. 자, 받으러움이 110번이거든요. 받으러움 코드가. 그러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111번을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으러움이 110번인 건 어떻게 아느냐? 이제 받으러움은 검색을 하면 다 알 수 있고요. 대손충당금은 검색하지 말고 그냥 111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또 건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건물은 상각자산이죠. 그럼 건물이 202번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차감 계정은 그 다음에 바로 입력하시면 돼. 그때 203번으로 입력하세요. 203번으로. 건물이 202번이니까 그 다음 코드로 입력한다. 알아두시고. 입력은 어떻게 하더라도 나중에 코드 순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메뉴를 닫았다가 열잖아요. 그러면 코드 순으로 다시 딱 소트가 돼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순서는 막 보이는 대로 입력해도 되는데 나중에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내가 정확히 입력했다면은 화면 하단에 보면 차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차액에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요걸 보고 이제 입력을 할 텐데 요거는 지금 전기 재무상태표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출력해 놓은 출력물이에요. 요 인쇄된 출력물을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줄 텐데 다른 거는 요 계정 과목 요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만큼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은 우리가 입력할 때 이름을 좀 바꿔서 입력해 줘야 돼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금액은 똑같아요. 전기에 결산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결산서에 표시합니다만은 이것을 단기에 2월 시킬 때는 이름을 싹 바꿉니다. 미처분이 아니고 2월 된 이익잉여금이다 해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2월 시켜요.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전산에서 마감후 2월을 하면 그렇게 2월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수동으로 입력할 때 요것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꿔서,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이걸 바꿔서 입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어떤 메뉴로 가시느냐 하면은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출력물을 보시고 차례대로 쭉 입력해 나가면 여기 다 입력하고 나면 여기 차액이 0 나와야 돼요. 지금은 하나도 입력 안 했으니까 0이죠. 다 입력하고 나서도 0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여기 자산 정리가 여기서 되고 부채는 여기다 정리하고 자본은 여기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입력해 볼까요? 현금부터 입력합니다. 아직 현금이 코드가 뭔지 잘 모르시죠? 코드란에다가 그냥 현금이라고 타자하시면 돼요. 타자하시고 현금 두 글자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 4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 맨 위에 거죠? 그러면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입력돼요. 또 한번 엔터 치면은 이 현금을 차변에다 입력해라 하고 나옵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면 차변에다 입력하시면 돼. 자, 1280만 원 입력하는 방법은 12800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이런 방식으로 입력하면 좀 빨라요. 다음에 당좌예금 코드 모르시죠? 코드란에다가 당좌 엔터. 당좌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 2개가 보입니다. 102번이죠? 엔터 치고 또 한번 엔터 치면 커서가 차변에서 딱 멈춰요. 거기다 입력해라 이거예요. 38950 플러스. 그 다음에 보통예금. 보통 엔터 하나밖에 없죠? 엔터 치고 41626 플러스. 단기 매매증권 단기 엔터 치면 아주 많죠? 단기 매매증권 두 번째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107번에서 엔터. 또 한번 엔터. 700만원은 7 플러스 2번.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코드 모르니까 코드에다 외상하고 엔터 쳐서 외상매출금 맨 위에 있죠? 엔터. 차변에서 멈췄죠? 820만원이니까 8200 플러스 820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제 대손충당금을 입력할 차례예요.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저 외상매출금 코드를 보니까 108번이죠? 그러니까 109로 입력해라 이거. 109번으로. 그 얘기예요. 82,000원을 입력하는 겁니다. 82,000원을 입력하면요. 82,000원이 거기서 차감되어 가지고 그 차감된 금액이 그 옆에 있는 811만 8천원은 순수한 장부 금액이에요. 차감 계정을 뺀 금액입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숫자예요. 그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입력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음. 자, 코드에다가 받을 하고 엔터 치면 받으러음이 110번이죠? 엔터. 또 한번 엔터 치고 240만원. 2400 플러스. 자, 엔터 친 다음에 자, 받으러음이 차감 계정 나왔죠? 대손충당금. 그러면 받으러음이 110이니까 여기는 111. 이렇게 알아 이거. 24,000원이에요. 24,000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37만 6천원은 240에서 24,000원을 뺀 순 받으러움의 순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에서 상품 입력하겠습니다. 코드에다 상품 엔터. 두 번째 있죠? 엔터 치고 엔터 한 다음에 10500 플러스. 자, 이제 건물 입력하겠습니다. 건물 엔터. 엔터 치고 5천만원은 50 플러스 2번.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125만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건물이 202번이니까 203 125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방.
208번이죠? 900만 9 플러스 2번. 감가상각 누계액 없는 것은 금액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비품. 엔터 치고 2432 플러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12번이 비품이기 때문에 213번 160만원 1600 플러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 20 플러스 2번. 그러면 자산 다 입력했죠? 여기 자산 총계가 맞았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보통 예금 41626인데 자, 자산 총계가 199952000 맞았네요. 자, 이제 부채 자본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출력물에서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대변 쪽에 있어요. 외상매입금 251번에서 엔터 하시고 부채 자본은 대변란에 커서가 갈 거예요. 거기다가 44662 플러스 미지급금 미지 엔터 미지급금에서 또 한번 엔터 대변으로 커서가 가죠. 5천만원 50 플러스 2번. 그 다음에 자본금이네. 자본금 331번에서 엔터 치면 대변해 가죠. 5천만원이네요. 50 플러스 2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이익하고 엔터 쳐서 이익준비금 351번이죠. 엔터하고 500만원이죠. 5 플러스 2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아까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이익잉여금 375번이죠. 50290 플러스 다 입력했죠. 그러면 자산 부채와 자본 총계가 맞았나 보시면 부채와 자본 총계 199952000 맞죠? 그래서 이게 자산 총계 맞아.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는 항상 일치하는 거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등식이 그 등식을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다 입력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러면서 여기 차액이 0 나와야 돼요. 지금은 아마 차액이 0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서 입력했는데 지금 차액이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딘가 틀린 거예요. 찾아서 고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은 아니니까 원가 명세서는 입력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익잉여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